최근 부산과 양산 일부 지역에서 광범위한 집안 침하가 발생해 큰 피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안 침하 발생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임선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남 양산시 북부동의 한 아파트. 건물 밑부분에 쩍쩍 금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한 동 전체에 이렇게 심각한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20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도 곳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손가락 3마디 정도가 벌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주먹이 통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침하가 되면 더 가속유부터가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죠, 지금. 다른 건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변 건물 1층 바닥에 공을 올려놓자 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건물이 심각하게 기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넘어지죠. 이게 그냥 뒤로 밀려가기 때문에 의자가. 이 같은 현상이 시작된 건 지난 3월부터 이 일대 집안이 1.6km 길이, 폭 400m 규모로 내려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 침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건 이 일대가 연약 집안이란 사실. 집안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의 수위가 최근 갑자기 낮아지면서 땅이 전체적으로 내려앉는 안밀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주변의 대형 공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의 터파기 공사와 도시철도 교각공사 등으로 지하수가 유출돼 집안 침하를 불렀을 거란 추정입니다. 양산시는 대한토목학회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단독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요, 그 동네에. 네. 그 개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인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원인인가. 하지만 조사 결과는 최소 석 달 뒤에나 나올 예정. 이 기간엔 장마 등 본격적인 우기가 겹쳐 있는 데다 공사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양산의 집안 침하뿐만 아니라 얼마 전 강서구에서도 대규모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집안 침하, 정확한 집안 정보가 있으면 예방이 가능한데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재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대규모 집안 침하가 발생한 강서구 명지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 현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집안이 침하하면서 왕복 8차선 도로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도로 균열 사이로 빗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방수포도 덮여 있습니다. 집안 침하 지역인 강서구 명지동과 양산시 북부동의 지하 단면도입니다. 강서구는 지하 43.5m, 양산은 27m까지 미세한 입자의 모래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이 조사한 연약 집안 지도입니다. 색이 붉을수록 연약 집안이 심한 지역인데 부산과 양산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50건의 집안 침하가 대부분 이런 연약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연약 집안 지도는 시추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드는데 부산의 경우 전체 데이터가 7,900개밖에 되지 않아 집안 상태가 파악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의 연약 집안의 깊이를 알고 연약 집안의 특성을 알게 된다면 그게 맞는 여러 가지 공법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하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다면 충분히 집안 침하를 막을 수 있는.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질 집안지도 제작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6개 구군의 집안 자료가 전산화돼 있지 않은 데다 보관 의무도 없어 자료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8년 전부터 집안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울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자료들은 분산적으로 산재에는 있지만 그거를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어떤 자료로 데이터로 빅데이터처럼 이용한다든지 그런 체제는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지금도 부산 곳곳에선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집안 조사가 담보돼야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부산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산업열전 민성빈 기자입니다. 산업용 생산시설을 만드는 기계산업. 화학이 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이라면 기계는 설비를 공급하는 중요 산업입니다. 부산은 1950년대부터 기계산업이 발전하면서 부산기계공고와 부산공고, 경남공고 등이 전국 기계산업 인력의 양성소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기계공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국제기능올림픽도 1978년 24회대 국내 첫 개최지가 부산으로 서울보다 23년 앞섰습니다. 부산기계공고에 마련된 경기장에서는 14개 회원국 245명의 선수들이 31개 직종별로 경기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종목 입상이라는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기계업종들을 위한 특성화 단지인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142만 제곱미터 부지에 25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대부분이 기계 관련 사업체들로 울산과 경남, 거제, 또 창원으로 연결되는 국내 최대 기계산업 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된 기업이 57개사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기업이 170개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화학기계 공업의 뿌리이자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산업은 조선 기자재와 또 자동차 부품 업종까지 아우르는 부산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이 넓은 산업단지만큼이나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기계사업체는 682곳, 종업원 수는 2만 명 정도로 부산 제조업의 15% 안팎을 차지하는 최대 산업입니다. 출하액은 5조 원 안팎, 부가가치는 2조 원을 넘는 부산의 중요 제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계류는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나 되는 핵심 수출 산업입니다. 창립 30년을 맞은 부산기업 화이는 국내 자동차 엔진 세척기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계사업체입니다. 자동차 공장에 자동화 라인에 설치돼서 엔진 내부를 세척하는 기계사업입니다. 설계부터 또 설치까지 제작 기간만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단가만 4만 원을 호가하는 고부가가치 설비입니다. 최근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형 선박과 폐수 처리 설비, 방위 산업 분야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불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 약 140명 직원 중에 약 40여 명이 연구개발 인원으로서 매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특히 오는 22일부터 30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국제기계대전이 열려 부산 기계산업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 트램 조기 착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북항 통합개발추진단이 재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트램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재개발 지역 관통도로 연결 노선의 해법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길이 2.1km 구간 트램 노선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부산본부세관과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립부산검역소도 현재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면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공연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열리는 첫 단독 공연인데요. 부산 출신 일부 멤버들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15일과 16일 오후 7시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두 차례 공연이 열리는데요. 주 경기장은 잔디 보호 차원에서 공연이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스탠딩 공연을 하고 팬사인회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2030 부산엑스포 국가사업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1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기재부 차관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소식인데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43조 원, 일자리 창출 규모는 50만 개라는 정부의 추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사업화로 확정되면 산업부가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부산시가 2021년 유치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유치에 성공하면 국내 첫 종합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오는 20일 밤 9시 반 30년 만에 처음 열린다는 기사입니다. 수문 개방이 밤에 이뤄지는 건 해수 밀물대를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1987년 건설된 낙동강 하구뚝이 수위 조절 목적을 제외하고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과를 토대로 완전 개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날은 따뜻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영남 곳곳으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대기질은 계속해서 좋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오존 농도까지 나쁨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서 한낮 기온 24도로 예상되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조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부산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봄철 산행 등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바깥 활동 시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28도, 울산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16도 안팎으로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서면 공연이 오후 6시 부산 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가수와 바이올리니스트, 색소포니스트 등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가족 음악회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관객의 안전을 위해서 낮 12시부터 행사장 일대 교통 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2019년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이 오후 2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산탱크터미널에서 열립니다. 지진과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사하구청과 사하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유관기관 협업 대응 체계와 민관군 통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항만당국이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관통하는 트램인데 교통수단 이외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노면 전차 트램입니다.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 이 트램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도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 중앙역에서 국제여객 터미널까지 북항 재개발 중앙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정류장은 3곳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경관수로 그리고 랜드마크 빌딩 그리고 국제여객 터미널까지 2.2km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램은 교통 대체 수단뿐만이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돼 여행객들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당국이 트램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은 북항 재개발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시민들을 모을 콘텐츠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관계 기관들도 불꽃 축제와 같은 부산항 국제 축제를 준비하고 수변 공원이나 부산항 역사관과 같은 새로운 명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에서는 북항 재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연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역과 국제 여객 터미널을 잇는 공중 보행로 건설에도 속도를 높이고 크루즈 터미널 내부 시설을 확충해 관광객 편의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또 랜드마크 부지는 예정대로 내년에 국제 공모를 진행해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에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자 시민들의 문화 쉼터 구실을 하는 부산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용관 문화회관 대표를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취임 이후 넉 달이 조금 지났지만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4년과 첫 직장을 부산에서 보내고 30여 년 만에 다시 찾았지만 문화의 불모지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부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는데 와보니 여전히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이 할 일이 참 많고 또 어깨가 무겁다는 느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변화와 개혁의 첫 시작으로 도입한 예술감독 추천제로 지역 예술인들과의 충돌도 경험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강호의 고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분들을 모셨다 하는 평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이와 함께 도입한 것이 공연 시즌제. 한 해 동안의 공연과 전시 계획을 미리 알려서 공연을 하는 사람도 관람을 하는 사람도 계획성 있게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공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관객도 분명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런 성과를 제가 대전이나 안양 같은 데서 올린 적도 있고요. 새로운 실험을 통해 부산 문화의 근력을 키우고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야심과 포부를 밝힌 이용관 대표는 부산 문화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당부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어떤 성과를 맺는지 그게 문화기관의 성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켜보시면 그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만화 도서관이에요. 만화 도서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내년 10월에 연제구에 전국 최초로 이제 공공 만화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네,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 보러 가자. 우리 동네 너무 좋다.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다. 부산 가게 되면 꼭 가보자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확실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만화 도서관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연제구로 이사 가야 되겠다. 해운대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 어머니 도서관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만화방 안 가도 개꿀 같은 재미있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네, 아니, 저는 어머니 도서관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도서관 가니를 확인하셔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봅니다. 꽈배기예요. 우리가 먹는 그 꽈배기 도너츠 말하는 건가요? 네, 부산 동구 진시장에 있는 한 꽈배기 도너츠 전문점이 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사진만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댓글을 좀 살펴보면 가게 위치를 알려주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부산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꽈배기를 먹으러 부산에 다시 올 정도다. 네. 그리고 소다가 좀 많이 들어가고 조금 퍼석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사실 이런 숨겨진 맛집들이 알려지면 이 동네 주민분들은 좀 섭섭하다, 아쉽다, 싫다 이런 반응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TV가 무섭긴 하다. 맨날 진시장 가도 주의 선거 한 번도 못 봤는데 TV 나가고 나니까 헐 같은 댓글도 있었고 네. 또 아버지 힘드시겠다 같이 아쉬움과 걱정을 함께 해주신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긴 줄이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아버리는 문제를 지적한 댓글도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네 맛집이 소개되는 건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안전을 잘 지켜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또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동네역 행복주택. 안 그래도 저도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뭐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동해 남부선 동래역 근처에 오는 7월 준공되는 동래역 행복주택인데요. 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천명층하고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를 위한 아파트입니다. 동래구와의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가지고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 노인 일상생활지원센터 같은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편의시설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청년층들의 주거 부담이 좀 덜어지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을 좀 살펴보면 네. 동래구에 사는 친구들 아무래도 태그하고 또 소개해주는 댓글들이 가장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우와, 나 부산 가서 살까? 이거는 하남역에도 만들어줘야 한다 같이 동래구를 부러워하는 댓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가 가네요. 지금은 동래역에서 첫 선을 보이지만 앞으로 사상, 해운대 등 부산의 총 13곳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곁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3주간의 지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 9시쯤 영도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7시 10분쯤엔 사상구 덕포동의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은 의과대학 편입학 시험 면접 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신대 의과대학 전 교수 56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지시로 면접 문제를 전달한 교직원 42살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성충독 억제, 약물치료 등을 명령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에 묻힌 광케이블이 잘려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송정동과 기장군 일대 유선방송 가입자들의 TV 송출이 멈췄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KT위즈와의 수원 원정 경기에서 13대 6으로 승리하며 7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장시환이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2승째를 거뒀고 타선도 22안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년 만에 최하위로 추락했던 롯데는 KT위즈를 밀어내고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오는 10일 광주FC와 K리그2 1위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6승 2무 2패 승점 20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는 승점 22점인 1위 광주FC를 이번 경기에서 꺾을 경우 승점 3점을 추가해 선두로 올라서게 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소매 유통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가 91을 기록해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부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날은 따뜻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영남 곳곳으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대기질은 계속해서 좋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오존 농도까지 나쁨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24도로 예상되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조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부산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16도 안팎으로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